이 시간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과잉 대응의 위험성과 김정은의 최근 행보의 진정한 의미라는 주제를 미국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매주 새로운 미사일 시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은 남한을 향해 새로운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 즉 남한과 북한의 동족 관계를 부정하면서 그는 이제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사와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 서울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실제적으로 임박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난 1월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장과 지그프리드 해커 전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은 김 위원장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 문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위험은 이미 워싱턴, 서울, 도쿄에서 평양의 도발에 대한 일상적인 경고를 훨씬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한 전쟁 준비 주제를 전형적인 허풍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린과 해커는 정당하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김 위원장이 전쟁을 원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은 남한과의 대규모 전쟁은 반드시 미국을 끌어들이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영토에 드론을 보내고 서해에서 국경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무력 시위와 상습적인 저강도 침략, 행위가 보복을 유발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워싱턴과 서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면서도 군사적 힘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허풍 뒤에 숨겨진 진실. 북한 지도자들이 서울과 서방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정기적으로 이런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평소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남한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을 개정해 한국 정부를 북한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전선 철도와 부친이 평양에 세운 9층 높이의 거대한 조국, 통일 기념비 등 다양한 남북 협력의 상징물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은 2023년 말 남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며 남북한은 더 이상 혈연 관계나 동질성이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나온 것입니다. 그 대신 남북한은 전쟁 중인 호전적인 두 국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선언은 북한의 최근 허풍이 아니라 중대한, 심지어 중대한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이 성명을 통해 아버지와 존경받는 할아버지의 통일 정책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뒤집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통일에 대한 선언을 하기 전까지 북한 지도자들은 3대에 걸쳐 통일된 사회주의, 한국의 이상을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정으로 일관되게 찬양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김 씨 일가는 수십 년 동안 남한 주민들이 미국의 예속된 꼭두각시, 자본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을 필요로 하는 동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평양은 남쪽 형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민들은 평화적 통일과 동족과의 화해를 통해 위대한 민족적 단결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구들은 김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의 잔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려졌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한에 대한 공세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러한 목표를 포기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김 위원장이 군의 적과의 대결과 남한전, 영토를 제압하는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핵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통일이 아니라 정복, 아니 적어도 강압이 그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험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설정한 남북한 해상 경계선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이 국경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남한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북한의 지상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할 경우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낮은 수준의 심리전이라고 일축했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시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어조와 정책 변화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향후 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김 위원장은 침략을 위한 논리적,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두 번째, 더 낙관적인 설명은 이러한 태도. 변화가 남한을 또 다른 외국으로 취급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로 한 김 위원장의 결정은 이러한 설명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듭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은 이러한 변화가 남한에 대한 더 큰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아마도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서울, 도쿄는 김 위원장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방과 화력?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과 미국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세계의 새로운 첩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신뢰성, 정확성, 정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미사일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러시아의 실전 배치 실험의 효과를 누렸으며 러시아는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북한 무기를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데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초래할 결과가 줄어들어 북한 정권이 미사일의 양과 질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북한은 12월에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추진체, 도로 이동형, 핵 탑재가 가능한 ICBM이라고 주장한 것을 포함하여 기록적인 수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고체 연료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냉전 이후 단절된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드론, 포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모스크바는 첨단 군사기술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려다 실패한 후 11월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도왔다는 추측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9월 러시아의 한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스크바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를 도울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국, 특히 미국과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선거가 있는 해에 다른 해보다 4배 이상 많은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 특별한 동기가 있을 수 있으며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존경하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한 것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벼랑 끝 위기, 추가 미사일 또는 핵실험부터 한국과의 제한적인 재래식, 충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이는 미국에 의한 북한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유사한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한국을 미끼로 함정을 파서 남북한 간의 제한적인 재래식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협상의 계기를 마련하거나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민중을 결집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위법 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고 잠재적 보상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북한군이 한국군 함인 천안함을 공격해 46명의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더 큰 전쟁 발발을 우려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보복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 연평도가 북한 포격으로 포격당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천안함 침몰 이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나약함 때문에 포격을 명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북한 영토에 대한 포격을 명령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1월 6일 북한은 연평도 인근 남한 해역에 2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서울시는 인근 민간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만약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민간인이나 군인이 사망했다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확대 보복 포격이나 공습을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강경파인 윤 대통령은 이미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적국으로 묘사한 것을 비난하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응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선제 공격의 문턱을 낮춘 상황에서 제한적 대결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더욱 우려됩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우려할 만한 이유는 많지만 김정은은 어떤 나라도 핵전쟁, 특히 미국과의 핵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성적인 지도자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실존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될 경우 화염과 분노를 발동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김 위원장을 칭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과의 국경 근처에 군사 자산을 구축하고 막대한 무기와 군수품을 비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휴전선에 주둔하는 병력을 늘리지 않았고 군수물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대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잘못 계산하여 실수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과 워싱턴, 서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새로운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 재개를 위해 20번 이상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노력해야 하며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트럼프의 잠재적 복귀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이든과 회담을 시작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능력과 동맹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바이든의 성공은 이런 노력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성장하는 삼국 동맹을 심화 및 확대하여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를 포함하여 확대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3자 및 양자 군사 훈련을 실시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폭격기 및 기타 미군 자산을 이 지역에 계속 투입해야 합니다.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전히 북한을 억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능력이 확대되고 모스크바와의 긴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에 단호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힘은 한반도에서 7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계속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미국 신문사설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